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제 친한 동생과 대화를 하던 중에 언니, 다문화 가정이 뭐라고 생각해? 문화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 예를 들어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이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백인 남성분과 한국 여성분이 결혼한 것도 많고? 그치,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언니도 나도 다문화 가정이야. 언니는 그나마 1.5세이니 한국 문화보단 미국 문화가 더 많겠고, 언니 부모님은 100% 한국 문화시고, 언니 아이들은 거의 미국 문화잖아. 나도 그렇거든. 우리 애들은 전부 미국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난 한국 문화를 가진 사람이니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요.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다문화 가정은 다른 인종끼리 혹은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끼리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결국 다문화라는 건 한 가지 이상의 문화가 한 가정에 존재한다는 것이니 저희 집도 다문화 가정이 맞는 거죠. 동생이 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고 하니 동생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를 무지하게 힘들게 하고 있나 봐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 너무 틀리죠. 더군다나 우리가 10대 때의 한국에서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엇나갈 때 내가 그 나이 때를 생각해보면서 그것에 빗대어 아이를 훈육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아이가 태어나 살아온 미국의 문화를 부모도 이해하고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는 것인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딸이 사춘기 때 한국 정서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아이를 그르치고 혼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그 시절 한국 문화와 내 딸아이가 자라온 미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만 일찍 깨달았었더라도 딸아이의 사춘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답니다. 다문화 멀티컬처럴리즘이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권이 한 국가이자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는 인종 언어가 다양함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야흐로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발달됨과 동시에 이미 세계촌 곳곳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되고 원한다면 외국인이자 자신의 본국과는 전혀 다른 언어, 사상,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다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문화를 보면 분명 꼴보기 싫거나 내 나라에선 보던 것과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선입견은 없어지더라고요. 이러한 다문화는 자신이 어떻게 그 다른 문화에 대해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다양한 국민들이 모여 사는 나라죠. 때론 신기하기도 하고 때론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동네에 인도 사람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인도의 무슨 명절이었는지 아이들 축구하는 넓은 공터로 인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어느새 한 50명이 모여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편을 갈라 줄다리기도 하고요. 친구 말이 그 동네는 인도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인도의 명절에는 밤새 시끄럽게 축제를 벌여도 동네 반상회에서도 허가를 해줬대요. 저희 아들 친구 중에도 아프가니스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엔 학교에 점심을 싸오지 않고 금식을 한다고 해요. 친구가 굶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들은 좀 많이 놀랐는데 그 종교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차이니스 루나 뉴이어 행사를 하는 곳도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 문화를 접하는 가장 큰 행사예요. 도시의 시장과 자문위원이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날을 중국 문화의 날로 정하고 퍼레이드와 같은 화려한 행사를 여는 지역이 많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커뮤니티 도서실에서 차이니스 뉴이어에 중국 음악 연주와 노래 감상, 사자춤, 중국 민속동화 스토리텔링, 또 아트 크래프트 등 중국의 문화예술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 안팎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랑 관람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날을 통해 시민들은 중국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고 중국인들은 자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날인 거죠. 얼마 전엔 또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버지니아에 친구와 치맥을 하러 치킨집을 갔는데 외국인 한 15명이 단체로 폭탄주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폭탄주 제조하는 법부터 작은 샷잔을 맥주잔에 그 도미노로 퐁당 떨어뜨리는 장면까지 그 관광객 분들에게 설명을 하신 후에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외국인 손님들에게 짠이라고 외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외국 분들은 다 그렇게 따라하고 아마 한국 음주 문화 체험 그런 상품이 있나 봐요. 아무튼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교실 안에도 미국, 한국, 중국, 필리핀, 스위스, 이란, 멕시코, 인도 등등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해요. 제가 중학생인 14살에 이민을 왔잖아요. 당시 영어를 못했던 저는 영어를 배우는 이솔 클래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못했으니 그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즐거웠어요. 저희 학교에선 매년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학교에서는 매년 연례 행사로 열렸었죠. 각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날이었어요. 고유의 음식이나 전통 의상을 입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직접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불고기와 잡채, 인도의 카레와 난, 중국의 튀김, 멕시코의 닭꼬치구이, 코스타리카의 빵 등 맛도 모양도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마다 각 부스에 자신의 나라 국기를 달고 음식을 소개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학생과 가족들을 맞이하는 볼거리도 있어요. 저는 그날의 행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가져가면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비빔밥이나 불고기, 김치처럼 한국의 전통 음식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저는 만두튀김을 해갔답니다. 다 같이 잘 먹긴 했지만요. 미국 가돈 제가 뭘 알았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했는데. 또 고등학생 때는 인터내셔널 콘서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매년 열리는 나름의 큰 행사였는데요. 자기의 모국을 알리는 행사로 그 나라의 춤, 노래, 어떤 재능이라도 보이는 콘서트였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전 학년을 합쳐 한인 학생이 15명 정도 되었었는데요.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 고학년 오빠들은 태권도 시범 격파 이런 것도 하고요. 저는 10학년 때 당시 유행이던 가수 그룹 투투의 1과 2분의 1이라는 노래를 제 단짝 친구와 춤을 추며 퍼포먼스를 보였었죠. 지금 생각하면 완전 창피하지만 그때 사진을 보면 귀여워요. 그리고 90년대 빼놓을 수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죠. 저의 다른 친구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도 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추억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지 오래예요. 2000년대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합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너무 차별이 심하다 싶은 게 한국에선 서양인과의 결혼은 글로벌 가정이라고 말하고 아시아인과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식의 차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편견과 차별은 송곳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어요. 교사가 아이를 야 다문화라고 불렀다거나 엄마가 동남아시아인인 아이에게 다른 학부형들이 쟤랑 같이 놀지 마 라고 했다거나 하는 사례의 얘기도 들었어요.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 잡아줘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이 한글로만 쓰여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고요.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생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공개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이를 놀림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은 보육교사와 한국인 자녀들에게 차별을 당해서 자녀가 상처를 입을까봐 어린이집에 선뜻 보내지 못한다고 해요. 한국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문화 국가인인 만큼 주이시 할러데이에는 학교가 쉬기도 해요. 9월 23일도 저희 아들은 학교가 문을 닫는데 이날은 로시 하샤니라는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미국엔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큰 주이시 명절은 공휴일이죠. 학교에서도 다문화적인 교육을 합니다. 굳이 인터내셔널 콘서트나 각 나라 음식 페스티벌 같은 연례 행사가 아니어도 수업 시간 중 특정 나라에 대한 문화 이야기가 나오면 선생님은 그 국적 학생에게 부연 설명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국적의 아이들과 토론의 기회를 주며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혀주고자 하죠. 공식적인 행사나 정해진 자리에서만 타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교실 안에서도 자국의 기념일을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살던 집 앞집에 친하게 지내던 이란 분이 사셨는데 당시 그 집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란인 아빠가 페르시안 뉴이어를 축하하고자 아빠와 함께 만든 이란에 대한 자료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의 위치, 언어, 역사처럼 쉽고 간단한 내용이라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 듣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겠죠? 자신의 나라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엄마들도 있어요. 저희 동네의 일본인 가족은 매년 일본에 갔다 올 때마다 그 나라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작은 기념품을 사와서 친한 분들께 나누어줘요. 저도 한국 전통 아이템을 생각하다가 다음 달에 한국을 가시는 부모님에게 작은 색동정어리 복주머니를 사다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렇듯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의 교육 현장에선 학교 안팎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한국 친구가 알려준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는 미국인 친구, 이란 친구 집에 초대받아 색다른 음식을 먹어봤다는 필리핀의 친구처럼 학생들은 경계가 아닌 호기심과 관심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다문화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은 다문화보다는 평등에 대해 먼저 배웁니다. 여러 나라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익숙해지는 만큼 보다 중요한 차별 없는 평등을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다문화가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여러 문화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곳만 하더라도 여러 인종이 함께 일을 하고,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자기네 나라 음식을 싸오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대학생 땐 홍콩 친구들과 홍콩 가라오케를 갔었는데, 가면 홍콩 대만에서 그 당시 뜨는 핫한 노래들을 쉽게 접하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가수들도 알게 되고요. 한 7년 전쯤 저와 일하던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피는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저는 당시 아프가니스탄 하면 테러만 생각났었거든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처음 봤으니 놀랬죠.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이 전부 아프가니스탄의 문화를 따르다 보니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어머나, 이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 친구의 남편은 터키 남자였고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을 한 과정과 또 첫날 밤의 풍습 등을 아주 재밌게 들었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아직도 터키인 남편과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딱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중 하나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재들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과학, 스포츠, 교육,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위상을 떨치고 있잖아요. 다문화라서 더 세상이 즐겁게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해외로 여행 가보신 청취자분들, 왜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가나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들이 사는 곳을 구경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예요. 멀리 다른 나라로 여행을 못 간다면 각 나라마다 다문화 정착 외국인들이 자신들만의 타운이라는 걸 형성해서 서로 모여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 경험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치맥 술집에 외국인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음주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처럼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일식집이나 이탈리안 스파게티 또한 다문화의 정착이 가능했기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것을 널리 알리고 싶듯 다른 문화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차별 말고 평등을 제대로 가르치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인상을 찌푸리기보단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 아니겠어요? 벌써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